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오늘은 키토제닉 다이어트 12일, 13일, 14일 이렇게 3일의 기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12일부터 봐야겠죠. 12일의 기록은 여기 있네요. 몸무게는 75.4네요. 네, 1439칼로리를 먹었고요. 식사 같은 경우에는 뭘 먹었는지 보자면은 이렇게 먹었네요. 지금 제가 잠시만요. 안경을 끼고 있어가지고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계란찜에 저거는 고기예요. 목살인데 이런 식으로 저희는 그냥 에어프라이기로 굽거든요. 부모님 댁 가면은 이제 이렇게 구워주셔서 이렇게 놔둔 다음에 무게 재고 그리고 가위로 썰어서 먹었어요. 계란찜 그리고 오이 무침 그리고 이거 뭐죠? 목살만 이렇게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는 사진이 안 나와 있는데 계란찜만 한 150g 안 되게 먹었거든요. 근데 되게 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날 좀 넘치지 않았나? 예, 넘쳤어요. 78까지 올라갔죠. 전 계란찜 그 100g에서 150g 또 안 되는 거 먹었는데 그렇게 단백질이 많이 올라갈지 전 상상도 못했어요. 생소한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여전히 좋아요. 그냥 항상 좋아요. 언제나처럼 여전히 에너지 넘치고 그냥 어차피 뭐 내부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염증이나 이런 게 많이 줄었을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되게 스트레스 받는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짜증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몸이 그냥 편안하니까 그런 거죠. 저녁 식사로 본가에서 가져온 계란찜을 정말 약간 먹었는데 저게 저렇게 나올지는 저는 몰랐네요. 염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 뒤에 또 할 얘기가 좀 있겠네요. 지금 제 몸 상황을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13일의 기록이죠. 2020년 8월 13일 날 몸무게는 75까지 줄었네요. 74가 제가 도달하려는 목표 체중인데 거의 갔네요. 13일 날. 자, 먹은 것만 확인하면은 탄수화물 9%, 지방 76%, 그 다음에 단백질 15%에 단백질 총 섭취량 73g. 기가 막힙니다. 잘 맞추죠? 아무렇지 않게 그냥 먹어도 다 맞아요. 자, 카레 먹었는데 양 많이 먹었어요. 이게 지금 아마 다 채웠다고 보면 될 거예요. 1975를 카레 한 끼 그냥 점심으로 몰아서 먹은 것 같은데 방탄도 킬로칼로리가 꽤나 나가죠. 250ml 좀 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나가요. 근데 이런 건 의미가 약간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킬로칼로리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맛있게 얌얌 잘 먹었고요. 그다음 여기 당근 들어간 거 이런 것도 다 보이시죠? 그다음 당근 말고 딴 건 안 넣었어요. 그냥 고기랑 당근만 넣었어요. 두 개 넣으려다가 참고 하나만 넣고. 자, 이제 여기 아이스크림이 나오는데 13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기 뭐야, 그 110V 220V로 바꾸는 거를 조금 이게 헐거워서 새로 살라고 이제 나갔어요. 저 다이소 있는 쪽으로 갔는데 9시 넘어서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 샀는데 이제 아내가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아내가 시키는데 너무 먹고 싶어서 저도 시키기 직전에 저도 하나 시켰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유혹을 이기지를 못한 거죠. 이렇게 먹으면은 제가 예상한 결과값이 그대로 나왔어요, 사실. 근데 이제 알죠. 이게 사람이 의지력이 굉장히 강해서 통제하는 것보다는 의지력이 강하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력의 시험을 받을 만한 상황을 안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따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알고 있거든요. 항상 따라갈 때마다 그래요. 장을 보러 가도 그렇고, 내지는 저번에도 뭐 떡볶이 사 먹는다고 갔을 때도 그렇고, 눈에 아내가 가는 곳마다 그런 것들만 있어요. 아내가 먹는 음식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그냥. 저는 그런 걸 보면은 약해지는 것 때문에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같이 잠깐 어디 나가자 그러더라고요. 뭐 사러? 안 갔어요. 왜냐면 가면 어떻게 될지 저는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일어난 일은 두 번 일어날 수 있고 두 번 일어난 일은 세 번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첫 번째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두 번째는 이건 제 잘못이죠. 알고도 이렇게 한 거면은. 네, 그래서 먹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만 저는 이제 얘기를 해보면 되겠네요. 잠은 8시간 1분 잤다고 나오는데 저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 이때 잔 기록이 없는데 이게 혹시 커피 냅인가? 아닌데 이때 잔 기억이 없거든요 제가. 이게 뭔지 도저히 전 모르겠어요. 잠을 안 잤는데 9시에서 일찍 잔 게 이날의 기록에 잡히고 다음날의 기록에 안 잡혔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정말. 대충 한 10시, 9시가 12시면 3시간이니까 여기가 10시면 11시. 이거 그럼 다음날 기록인데 여기 잡혀 있네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똑같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5시에 어느 때와 같이 그냥 일어나서 했는데 이제 아침 명상 시작하려고 하는데 집에 좀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 20분 동안 루틴이 다 스탑되고 1시간 20분 동안 저는 하나를 처리를 하면서 다른 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명상은 못하죠. 이렇게 되면 운동도 못하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그날 계획을 세우고 나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직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것들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많이 흐트러졌어요. 진짜로 굉장히 많이 흐트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날은 또 고기를 대량으로 샀어요. 한 코스트코 가서 한 4만 얼마 주고 고기 덩이를 크게 샀는데 그러고 나서 그거를 이제 다 써는 거예요. 150g 정도로 소분을 다 하는 거죠. 가지고는 이렇게 뭐야 금덩이 골드바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펴가지고는 비닐에 싸서 보관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고기가 소분이 됐죠. 절반 정도는 제가 가져오고 절반은 부모님 댁에 두고 왔어요. 드시기도 하고 뭐 제가 가면 먹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내지 못하게 됐고 뒤죽박죽이 됐어요. 하루 자체가 그냥. 그 다음에 저녁에는 아이스크림 먹었네요. 참으려고 했지만 유혹이 너무 많아서 먹었습니다. 저번에 한번 단 거 먹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던 날이 있었는데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날들 중에 그 다음에 그때 먹었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 과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블루베리나 아니면 체리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근데 그날도 단 거 먹으니까 자세를 똑바로 앉아있지를 못해요. 똑바로 앉아있지 못하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어요. 사람은 딱 자세가 정자세로 딱 잡히고 나서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자꾸 기대게 되고 넷플릭스 보면서 시간 때우고 있고 뭔가 굉장히 의미 없는 행동들을 해요. 그러다가 11시 이후에 겨우 잠들었어요. 또 씻으러 가야 되는데 씻으러 가기도 되게 귀찮아요. 그냥 씻으면 되는데 제일 빠른데 그게 귀찮아져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확실히 단 걸 먹어버리면 많이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14일 날로 넘어가 볼까요? 몸무게가 드디어 74kg으로 떨어졌죠. 80.4에서 시작해서 이제 74로 해서 6kg 정도 빠졌는데 딱히 뭐 노력을 많이 하진 않고 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음식을 참으면서 뺀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시면 재밌는 부분이 하나가 추가됐죠.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저녁 간식을 하나 먹었죠. 6시에 저녁 식사 끝난 다음에 쌀을 한 2줌 정도 이렇게 손으로 작은 줌으로 쥐어가지고는 정말 작은 양이죠, 진짜. 죽을 끓여가지고 죽을 먹었어요. 차갑게 식힌 다음에. 왜냐면은 데이브 아스프리 얘기 들어보니까 녹말이랑 그러니까 뭐라고 탄수화물을 좀 섭취를 저녁 식사 이후에 내지는 자기 4시간 전에 해주면은 수면에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다 자연산 꿀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건 부모님 집 가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꿀을 구하게 되면은 죽을 또 끓여서 거기다 꿀을 타서 먹으려고요. 차가운 죽에다가 그렇게 먹으면 수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왜 이걸 하는지 조금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식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왔는데 그 전에 이거 먼저 보시죠. 탄수화물 6%, 지방 77에 단백질 17%. 뭐 많이 먹진 않았네요. 63g이니까요. 괜찮습니다. 딱히 뭐 굉장히 뭐 배고파 있는 것도 아니라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오이도 먹었는데 오이 기록돼 있나 모르겠어요. 기록돼 있을 거예요. 예. 오이도 원래는 이렇게 편 썰어서 먹었는데 귀찮아요. 그런 것도 씻어서 그냥 껍질째 먹습니다. 끝에 따고. 김치는 남은 거 싹 털어가지고 저만큼 나왔고요. 삼겹살 이만큼 나왔고요. 오이 하나 해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삼겹살 똑같이 150g인 아니 이게 150이고요. 이게 150이 아니에요. 얇은 삼겹살이었고 요건 조금이었어요. 저녁 식사 이만큼 한 거예요. 그게 몇 킬로라면 572킬로칼로리예요. 저거 먹는데 가끔 이해가 안 돼요. 킬로칼로리란 게 도대체 무슨 개념인지 별로 이해하고 싶진 않아요. 별로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요. 저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수면으로 넘어가 보면은 5시간 58분 잤죠. 어제 말씀드렸죠. 그 뭐냐
아이스크림 먹고 나서 11시 넘어서 잤다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뭐. 거기다가 또 뒤척임 저금, 약간 좀 수면의 질이 떨어졌죠. 원래 90 이상으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제 수면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오늘은 힘든 날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차랑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신차를 타면은 뭔가 쭉쭉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헌차, 중고차나 이런 걸 타면은 굉장히 밟아도 밟은 만큼 안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신차를 타면은 안 밟았는데 나가는 느낌이 있고, 그거랑 같아요. 아침에 내가 그 매연이 방출된다는 느낌은 뭐냐면은 허덕허덕거리는 게 느껴져요. 약간 마음이랑 몸이랑 다르단 거죠. 아침마다 내가 그날 탈 차가 결정돼요. 아침에 내가 일어날 때마다. 이 탈 차는 뭐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수면의 질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무슨 차를 탈 건지는. 오늘의 차는 좋지가 않았어요. 자, 여기서 비유를 조금 해드리겠는데, 차의 성능은 수면의 질에 비례하고 먹는 음식은 연료예요. 근데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 내연기관이라서 굉장히 클린하지 못하고 내부에 염증 같은 거를 계속 불순물로 남겨요. DPF나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건 간에 저희가 그걸 통으로 이렇게 기계처럼 갈아낼 수는 없는 몸이잖아요. 인간의 몸은 유기적이니까. 근데 약간 지방 위주의 식단은 어떤 느낌이냐면 전기차 같아요. 딱 뇌의 활동도 그렇고 뭔가 딜레이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고 실행하고 이런 것들의 딜레이가 적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네, 식단 전기차와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의지력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설명을 해주자면은 되게 재밌어요. 식단은 전기차라서 전기 연료를 받을 텐데, 그날 쓸 의지력을 내가 오늘 저녁 10시에 잔다, 10시 반에 잔다, 11시에 잔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딱 맞는 의지력 100%를 갖고 일어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저녁 때 돼서 이제 거의 할 일이 다 끝나게 되면은 30% 정도 잔량이 남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100%였을 때 효율이 하이 퍼포먼스면은 30% 남았을 때의 효율은 하이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근데 진짜 웃긴 게, 그날 쓸 의지력이 130% 공급돼서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저녁에 자기 전까지 하이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나 오늘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잘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나는 날은 정말 대단한 날이겠죠. 근데 저는 웬만하면 그렇거든요, 진짜. 상관없이 모든 날이 그렇거든요, 요즘에.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더 있다는 거를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100% 공급받아서 내가 잘 때까지 딱 좋게 쓰고 자면은 하이 퍼포먼스로 전부 다 살아내는 게 아니라, 의지력이 내가 이런 거죠. 차가 더 가고 싶어서 제가 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게 만들 수 있는 내 발이 밟아주는 게 의지력이라고 치면은, 좋은 차를 타고 일어났는데 의지력이 없으면은 제가 페달을 밟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130%가 공급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전까지 진짜로 풀 악셀로 그냥 쭉 달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운하게 자요, 진짜. 이 130%를 목표로 몸을 계속 개선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런 이유로 제가 여기서 녹말이랑 탄수화물 섭취를 추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약간 전과는 다른 키토제닉으로 들어갈 거예요. 데이브 아스프리도 말했듯이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식단의 질에서는 더 이상 개선할 부분이 별로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더 좋은 음식으로 더 잘 먹자의 개념은 모르겠어요. 별로 지금에 와서 뭐가 더 남았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좀 더 풍족하게, 좀 더 먹는 것처럼 좀 더 사람답게 즐기면서 먹자라는, 뭐, 프락토 올리고 뭐 올리고당을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예 당 섭취를 안 하면 되거든요. 그냥 딱히 그걸로 스트레스 받지는 않거든요, 당이 없어서. 그래서 식품 쪽에서는 더 제가 가야 될 길을 따지자면은, 더 맛있어서 내가 먹고 싶어지는 음식을 먹자인데, 딱히 거기서 제가 메리트를 찾을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이제부터 저는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그러려면 지금까지 탄단지를 유지했던 탄수화물 5%에서 9% 사이, 그리고 지방 70 이상, 그 다음 단백질 20 이상인데, 내가 원하는 몸무게의 그람수로 바꾼 것만큼의 미만으로, 그거의 네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먹어왔는데, 그게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녁 간식에 밥이랑 꿀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거기다 채소도 엄청나게 수치를 올릴 거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훨씬 더 건강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채소는 옳아요. 특정 몇 개 빼고는 다 옳거든요. 저는 채소 위주의 식단을 조금 가져가려고 하고요. 지금부터 상당히 변할 것 같고 앞으로 3일에 한 번 영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5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이거 하는데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 영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 자체가 제 친구가 이걸 해도 좋을까라는 거를 제 몸에 임상 실험을 한 건데 이미 뭐 보름 전에 결론은 났어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냥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예. 저는 솔직히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기 이전에 엄청난 변화를 이미 겪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다음에 다음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저는 이걸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염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 몸에 좋다는 거 굉장히 많이 해요. 비타민 요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을 매 끼니마다 3알씩 먹어요. 밥을 먹을 때마다. 그리고 저는 알벤다졸도 챙겨서 먹고 있어요. 아침과 저녁 같은 시간에 먹어요. 알벤다졸의 어, 유효 시간이 12시이기 때문에 지속 시간이 12시간이기 때문에 12시간 텀으로 계속 먹거든요. 근데 알벤다졸을 제가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저는 코에 비염이 있어요. 비염의 염이 염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알벤다졸을 먹으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제가 코를 오른쪽 코가 계속 막혀서 킁킁거려요. 이런 식으로 킁킁거려요.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킁킁거릴 이유가 알벤다졸을 먹으면 없어져요. 알벤다졸을 먹으면은 한 6시간 정도 후부터 아니 한 3시간 정도 후부터 킁킁거리는 게 사라져요. 왜? 이게 코 안에 수분율이 딱 일정해지면서 말라서 킁킁거려야 될 필요가 없고 흘러서 킁킁거려야 될 필요가 없어져요. 얘가 딱 맞춰줘요. 알벤다졸 안에 콜린이라는 성분이 이걸 딱 맞춰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저는 알벤다졸을 한 하루간 띄워보고 있거든요. 처음에 킁킁거리는 게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의식적으로 그거를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염증 수치가 많이 줄었을 거기 때문에 몸 자체에서. 그래서 알벤다졸을 빼고 원래 비염을 통제할 수 있었던 만큼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식단으로 그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이 킁킁거리는 게 거의 틱 비슷하게 별게 없어도 제가 킁킁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근데. 뭐 어떤 일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본인이 그런 걸 한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뭐라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뭐라고 하지?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근육과 조절할 수 없는 근육 그리고 그런 감각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언어적으로 표현을 못 하겠네요. 제가 모르니까 표현을 못 하는 거겠죠. 네, 무튼 그렇습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 지금 며칠 차죠? 정확히 한 32 정도 됐나요? 며칠 차인지 기록을 안 했네요. 쭉 가서 11일 날이 30일 차였으면 14일 날은 31, 2, 3, 3일 차네요. 34일 차였나요? 33일 차였나요? 자꾸 말하면서 잊어먹지. 30일 차니까 34 정도 되겠네요. 그럼 34일 차입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 34일 차의 기록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켄이었습니다.